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2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주제는요. 꺼지지 않는 K리그에 저 보면 뭐 생각나세요? 뭐 생각나냐고요? 네. 개나리? 화사하다. 봄이 왔다. 네. 아우 제가 일부러 네. 오늘 주제 때문에 이 옷을 입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지 않나요? 봄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좀 맞춰주세요. 아재들이 그런 걸 잘 못 받아요. 겸연쩍어서 잘 얘 못 받아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네. K리그에 봄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좀 알아보려고 정리를 봄하면은 해봤어요. 무슨 노래 생각나요? 봄이 왔어요. 저는 그런 아니죠. 노래? 저는 옛날에 선우혜경 씨가 부른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우리들 봄이 왔네 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노래로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봤어요. 네. 정말 K리그에 봄이 왔는데 그래서 3라운드를 마친 지금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바로 대구FC의 돌풍이에요. 정말 팬도 잡고 실력도 잡고 경기장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대구는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단 시도민 구단을 넘어서 K리그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대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K리그 다른 구단들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구단들이 정말 지자체 사정도 다 다르고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위치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장을 정말 적절한 장소에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것을 또 마케팅도 엄청나게 잘했죠. 경기장 이름도 이제 요즘 뭐라 그러나요? D파크? 네. 대파크? 뭐 이제 DGB 파크. 네, DGB 원래는 대구은행 DGB 파크인데, 대구은행 파크. 예, 그걸 뭐 줄여서 요즘 D파크 뭐 이런 얘기도 생기는 것 같고 아주 거기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경기력입니다. 그렇죠. 예, 경기력이 좋고 제가 지난주에 해외 리그 팀들을 약간 희생을 시키면서 K리그 팀 정말 오랜만에 알파신을 했잖아요. 알파신 분석을 했는데 한 라운드 더 지났는데 엄청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가 또 계속 맞아요. 3연승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알파신에서 보여드렸던 이 두 팀의 공통점은 전술적으로 이 두 팀이 지금 보면 가장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북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전술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말컹 선수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약간 과도기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남도 물론 뭐 좋은 선수들을 잘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불안감과 기복도 좀 있는데 상주와 대구가 왜 지금 잘 나가냐? 전술적으로 가장 이미 잘 정착이 돼 있고 완성이 돼 있고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것을 잘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경기력과 전술도 또 아주 잘 받쳐주고 있고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또 홍보도 대단히 잘해서 K리그 뉴스에 상당 부분이 지금 대구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뭐 틀면 대구 나온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시도민 구단이 언제 이런 적이 진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K리그의 뉴스를 대구가 엄청난 비율로 지금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라면은 정말 지금 대구의 모습에는 박수가 진짜 아깝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이제 K리그 구단들이 지금 대구가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해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치면은 14승 5무 4패더군요. 네. 대구가 성적도 좋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들어왔죠. 성적, 거기에 스타도 또 나오고 거기에 좋은 팬들을 위한 인프라까지 형성되면서 세 가지가 단기간 내에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대구FC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이번 대구FC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영상 컨텐츠 그러니까 대구FC를 물론 직관하는 환경도 상당히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졌지만 그거를 미디어가 노출되는 환경에서 팬들이 보면서 대구FC 정말 멋있는 팀이 됐다. 네, 분위기도 좋고 미디어의 노출에 대한 효과인데요. 그 미디어에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지만 간과했던 것을 또 한 번 대구가 확신을 시켜줬다. 그거는 이제 저도 영상을 전공했지만 하나의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들 영화든 드라마든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오디오와 그림 거기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시나리오가 짜여져서 각본대로 들어가지만 그리고 좋은 또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 같은 거 세팅하고 신경 많이 쓰고 좋은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다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상당히 좋은 컨텐츠로 느끼게 됩니다. 축구라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영상 컨텐츠인데 거기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랑 좀 다른 부분은 스포츠 컨텐츠는 시나리오를 선수들이 써가 나가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네. 모르죠. 근데 거기에 그 안에서 좋은 오디오와 좋은 그림이 있는데 시나리오도 상당히 재밌고 스타들도 있고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로 전개시켜 나가면 이제 3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왜 거기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었냐. 사실 예전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예를 들면 외곽에 있죠. 경기장이 아주 커요. 근데 같은 한 12,000명이 들어와도 일단 저는 영상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대구 월드컵 경기장 때 오디오는 상당히 퍼져요. 관중이 똑같이 들어와도. 그리고 그림이 종합경기장이니까 카메라의 앵글도 좀 좋지 않을 뿐더러 관중도 빈 좌석이 너무 많으니까 그림이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와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아무리 경기가 좋은 시나리오로 선수들이 만들어가도 중요한 3가지 중에 2가지가 안 돼 있으면 네. 좋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실례를 들면 90년대 말에 TWI라는 회사가 네. 트랜스 월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예.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 와서 K리그 경기들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서 그거를 스타스포츠에 아시안 풋볼쇼라는데 동남아권에 방송이 됐어요. 동남아권에 방영을 했어요. 네. 스타스포츠를 통해서. 근데 당시에 1년 만에 철수를 했어요. 그 뒷얘기를 들으면 철수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그림이 좋지 않아서. 그림이 당시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에 90년대 말이거든요. 아직 새 경기장들이 건설되기 전이라 네. 종합운동장이 많고 잔디가 다 누렇고 하이라이트를 스타스포츠로 아시아스포츠로 나오는데 경기장이 누래요. 잔디가. 관중도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었고 그렇고. 그리고 오디오가 좋지가 않으니까 경기장이 오디오가 퍼지고 전용구장처럼 이렇게 함축적으로 쫙 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오디오 효과음을 따로 넣었어요. 골 넣으면 와! 이 효과음 따로 넣고. 예능 방송하듯이. 예. 경기 시작하면 하이라이트에 와, 관중도 많은 것처럼 효과음을 따로 놓고. 그러니까 외국 방송뿐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방송에서 만들었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그냥 인천 경기다 그러면 백고동 소리 넣고 그런 그렇죠. 적이 많았어요. 막 그래서 네. 그게 그런 걸 실제로 따로 나오는 넣어서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열광적인 것처럼 이렇게 따로 오디오를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K리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는 단장 대구 FC의 흥행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의 축구 컨텐츠를 만들 때 그만큼 전용구장이 중요한 거예요. 네. 관중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함축적으로 그 안에 꽉 채워가지고 오디오를 함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그림으로 앵글을 잡아서 네.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 FC가 가장 모범적인 거죠. 우리나라 환경에선 딱 12,000에서 15,000. 물론 뭐 서울같이 좀 큰 구단들은 조금 더 인원을 채워서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함축적인 오디오를 담을 수 있는 전용구장의 공간과 질 높은 잔디 색깔.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거기에서 박스 근처에만 이렇게 밑에 온수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색깔 파랗게 했죠. 그런 거 이제 다 깔아줘야 돼요. 네. 그런 게 다 확보가 되면 그 영상에 노출되는 팬들이 가고 싶어져요. 그럼요. 경기장에. 그렇죠. 예. 저기 되게 좋겠다. 예, 그게 하나의 가고 영상 싶다. 콘텐츠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FC가 이번에 그런 모범 사례를 잘 보여줬어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도민 구단이나 기업 구단들이 왜 그게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아셔야 돼요. 네. 이 대구 FC가 이렇게 잘 올라오게 된 이유가 DGB 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그림 그 안에는 경기력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런 시나리오는 선수들이 만들면 되니까. 네, 에드가 세징야 그리고 김대원 김대원 선수, 이렇게 삼각편 네. 데도 있고 거기다가 저는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정훈 선수 중심으로 지금 수비도 상당히 좋죠. 사실 네. 뭐 정우재 선수도 빠져나가고 해서 약간의 뭐 의구심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는 지난번 알파신에 보여드렸던 대로 공격수들도 사실은 수비를 가담을 열심히 해주고 네.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어떤 간격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여기에 홍정훈 선수와 저 세징야 선수 또 헤어스타일도 비슷한데 앞쪽에 세징야가 있다면 뒤쪽에서는 홍정훈 선수가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면서
이미 스타덤에 올라 있는 또 조현우 선수가 맨 뒤쪽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사실 지금 공격만 잘해서 지금 이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대구의 컨셉은 여전히 수비를 일단 견고히 하면서 또 몇몇 선수들의 조직적인 역습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대구의 성적의 바탕에는 역시 수비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만 이제 추가를 하자면 사실 해외 축구, 해외 유럽 리그들도 모든 경기들이 다 수준 높고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수준 높은 팀들의 정말 명경기들도 있지만 네. 사실 하위권 팀들끼리 뭐 이제 하고 이런 경우는 그게 아무리 뭐 유럽 리그, 빅리그라 하더라도 다 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더 재밌게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관중과 맞아요. 경기장 그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PD분들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경기가 수준이 조금 낮아도 전체적인 그림이 좋으면 이 경기가 더 수준 높게 보이고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는 뭐 경기력 자체도 지금 수준이 높지만 일단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또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태까지 우리가 K리그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빅클럽들이 선도해야 돼. 그래도 서울, 수원, 전북 이런 클럽들이 좀 그런데 요즘 대구의 모습을 보시면은 대구 뉴스가 제일 많잖아요. K리그 기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가 지금 대구인 것 같은데 시도민 구단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업 구단들에게 여태까지 좀 이끌어주고 선도해야 되고 기사도 제일 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보기 좋게 어떻게 보면 대구가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를 해야 되는 클럽이 있어야 되는데 선도하는 거는 특정 정말 유명한 기업 구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대구가 너무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예,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합쳐서 무패 행진, 거기다가 3경기 연속 매진, 굉장히 활약을 보이고 있는 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1강이 전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해볼까요? 예. 뭔가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1강이 전북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초극강 전북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분이 바로 이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초일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3경기 지났지만 그 강원에게 진 경기도 제가 봤어요. 그날은 전북이 골대 맞춘 샷들도 몇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좀 무기력한 경기를 했어요. 네. 공수양면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3경기 치른 상황에서 뭐 그 말을 취소할 거냐? 저는 그쵸, 여전히 그거는. 그 말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유럽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기대를 받던 팀이 기대치에 미달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현상을 배제하고 액면가에 여전히 전력이 어디가 가장 강하냐고 묻으신다면 저는 여전히 전북이 전력은 제일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전북에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왔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4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뭐 티아고 선수라든가 아드리아노 선수가 예전에 정말 K리그 다른 팀들에서 아주 에이스급으로 좋았을 때만큼이 과연 될 거냐. 그리고 이 전북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도 그렇지만은 국내 선수들도 다들 전북 오기 전에는 각 팀들의 에이스 아닙니까? 네. 거의 뭐 에이스 내지는 에이스급 선수들이죠. 지금 당장 올 시즌 들어온 선수들만 보더라도 문선민, 최용준, 뭐 한승규 이런 선수들 다 이전 클럽들에서 뭐 날아다니던 선수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북에 그런 선수들이 이제 십수명이 모이게 되는데 모이면 그 클럽에서 에이스 할 때만큼의 상황은 조금 거기서는 약간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티아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얼마나 올라주느냐가 또 문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북도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최강희 감독이 정말 장시간 어떤 좋은 분위기로서 이끌어왔던 팀이 지금 이제 외국인 감독에게 또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불안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북이 긴 시즌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여러 대회를 다 버틸 수 있고 이런 어떤 스쿼드의 차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북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장 의원님이 또 끄덕여 주셨어요. 같이 좀 동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북이 강한 팀인 건 맞는데 저희가 프리뷰 때도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변화가 있었잖아요. 감독이 바뀌었고 네. 또 새로 추가되어서 영입된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 감독이 뭐 똑같은 최강희 감독의 어떤 철학의 축구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은 항상 얘기하지만 좀 던져놓고 네. 러프하지만 약간 직선적인 음. 네, 그런 축구를 하죠. 그래서 밀고 들어서 세컨볼 보고
그러면서 조금 빠른 전환이죠. 우당탕 좀 하는 느낌이지만. 맞아요. 하지만 밸런스에 있어서는 공수에서 수비 쪽으로 전환될 때는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고 공간을 또 노출하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최강희의 어떤 닭공 축구랑 제일 다른 부분은 공수 밸런스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짧은 패스의 빌드업,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구를 기존에 있던 선수들, 새로 있던 선수 말고 최강희 감독에게 그동안 적응돼 있던 선수들은 그런 축구에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공 운영 시에 약간 공격 전환이 느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축구는 최강희 감독 시절처럼 던져놓고 드등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력이 좀 필요해요. 상대가 수비 전환이 됐을 때 조직력으로 지공 시에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려면 네. 기존 선수들도 그 스타일과 템포에 적응해야 되고 또 조직적으로도 이선과 뭐 측면 풀백 지원이라든지 공격진과의 조직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문선민이든 한순규든 이런 선수들이 또 기존 선수들하고 또 같이 합이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게 길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승점 손해를 많이 보겠죠. 길어지면 리그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까먹겠죠. 그러면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듯이 올 시즌은 전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확 앞서지는 않을 거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된 이런 물건 물리는 상황에서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전북은 조금 빠른 기간 안에 기존 선수들이 빨리 바뀌어진 시스템과 감독 또 새로운 선수들과의 어떤 조화 이것을 빨리 이루어야죠. 기존 선수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장 의원님 지난주에 저 EPL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뭐 기업에서 상품을 파는데 주종목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한두 종목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느냐. 전북은 그게 가장 있죠. 풍부한 팀이면은 뭐 EPL 얘기처럼 그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쌀 감독 체제 아래 변화되는 모습을 쌀 감독. 모 라이스. 예, 예. 변화되는 모습에 적응하기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시즌은 35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또 네 팀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같이 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건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장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적극 공감하는 거는 약간 이 과도기에서 맞춰가는 시간 동안 전북이 승점을 얼마나 까먹느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해야 예, 예, 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전북 초반에는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지만 과도기를 잘 겪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라운드 뚜껑을 딱 열었잖아요. 지금 이 선수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선수들 5인. 선수들 5인. 예,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선수들을 좀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저는 먼저 상주 상무를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상주 상무에서 이러고 보니까 김민우도 있고 윤빛가람도 있고 시우타임도 있고 네. 진짜 많은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원동력은 김태환 감독이다. 네, 선수는 아니지만 이 김태환 감독이 아주 한효님이 뭐 지난 알파신 때 잘 설명을 했지만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도전적인 이 전술 운영. 그게 사실 다른 감독한테들에게도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사실 감독이 잘 만든 팀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신병들 완전히 훈련 마치고 적응하기 전인데 김태환 감독에게 아주 극초반이지만 시즌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김태환 감독. 나머지 얘기를 쭉 하면 그 다음이 저는 이제 무실점. 이거는 공을 세워준 3경기지만 물론 최용수 감독의 FC 서울의 무실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물론 골 넣는 수비수 황현수도 있었고 또 윤종규 같은 윙백도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네. 다 좋지만 저는 기본적인 중심 밸런스를 공수에서 수비 시에 맞춰주는 이 3명의 미드필더. 네, 5-3-2 형태에서 정현철 중심으로 알리바이프와 고요한. 거의 90분 끝날 때까지 횡간격, 종간격 흐트러트리지 않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주면서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3명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계속 많이 뛰어주고 정신적으로 근성을 갖고 경기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무실점이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인이 아니고 저는 서울의 3리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그냥 선수입니다. 대구의 세징야, 울산의 믹스, 경남의 쿠니모토. 다 외국인 선수인데 다 팬들이 그냥
그렇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징야 선수는 진짜 뭐 대구 흥행뿐만 아니고 K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로 올 시즌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K리그를 대표하는 네. 그 정도로 지금 기량이 성숙돼 있고 아주 잘하죠. 믹스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후방 플레이메이커부터 공격 가담에서의 롤까지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 선수를 울산은 여름 지나고 나서도 꼭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클래스가 있는 지금 선수가 K리그에 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수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K리그 봄이 올 때 믹스 선수 그리고 쿠니모토 재활공장장 재생공장장 이 김종부 감독이 진짜 일본에서 경기 외적인 부분 문제가 많았던 쿠니모토를 갱생시켰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쿠니모토가 지금 그 부분이 올 시즌에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시작이 됐고 영입한 룩과 조던 머치 네. 두 선수도 역시 김종부 감독이 재활을 완전히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김종무 감독이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쿠니모토는 그 지금 시즌 초반 정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5명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막 벌써 막 그냥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기대가 되고 진짜로. 한준희 위원님은 또 장 의원님도 지금 꼽으시는 거 보니까 한 명으로 하지 않아서 네. 저도 5항목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5항목. 저의 1번은 K리그의 MSN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네. 어떻게 할까요? 세드원? 이건 아직 만든 사람이 없기 네네네네. 때문에 제가 그냥 세드가까지는 제가 만든 걸 봤는데 저는 세드원. 보통 이제 공격할 때 트리오 공격수가 뛰어나면은 이게 축구사적으로도 막 역사에 남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예전에 조지 베스트, 보비 찰튼, 데니스 로 뭐 이런 것처럼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이런 것도 막 역사에 네. 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세드원이라서 이거는 센세이셔널한 트리오 공격진이 될 거다. K리그의 MSN이다. 그래서 세드원 세드원, 이런 느낌. 세드원이고 두 번째로는 상주를 넣어야 되는데 김태환 감독 아주 저도 칭찬에 저도 가세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술도 전술이고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전체적으로 상주는 정말 선수들이 얼마나 해보자 하는 동기부여.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있으면 다 딴 데 또 다시 갈 그렇죠.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임시로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팀인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팀에 있는 동안은 이 팀의 성적을 정말 최선으로 내고 뭐 흩어질 때 흩어지더라도 뭐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태환 감독이 그거를 또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태환 감독 정말 칭찬할 만한데 저의 선택은 윤보상 앤드 윤비트입니다. 윤보상 앤드 윤비트가라. 투윤이네. 네, 투윤스. 투윤스. 여기는 투윤스. 상주가 정말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데 윤보상 선수의 선방도 맞아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알파신에서 안 다뤄서 그렇지 요즘 또 선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윤보상과 윤비트로서 저는 상주를 일단 대표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비슷한데 믹스 앤드 김보경. 저는 김보경 선수까지도 이번에 또 멋진 골도 하나 넣었어요. 경기를 승리하진 못했지만 믹스 선수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저는 올 시즌 울산이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정말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김보경 선수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폼도 좋아요. 그래서 네. 그날 대구전 이후에도 아마 김동훈 감독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보경이가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게 터진 감도 있다 뭐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믹스 앤드 김보경 올 시즌 울산에 키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네 번째도 비슷해요. 정현철 선수에게 좀 미안하네요. 저는 알리바이프 앤드 고요한. 저는 다 듀오 세드원만 듀오예요? 트리오고 나머지는 듀오인데 알리바이프 선수와 고요한 선수는 제가 지난번 뭐 서울 두 선수가 공수양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울의 지금까지의 그래도 호성적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남의 쿠니모토 앤 김승준. 김승준 선수는 이제 새로 왔고 쿠니모토 선수는 원래 있었는데 룩도 있고 머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쿠니모토 앤 김승준이 있기에 지금 그래도 경남이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K리그에서도 또 멋진 경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팀은 똑같네요. 세부 항목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개인적인 퍼포먼스만 보면은요. 아길라르 앤 이창민 뭐 이런 케이스도 괜찮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지금 버전 나오는 거. 근데 제주가 지금 1승도 없잖아요. 아직. 미안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니 제주 이게 선수 왜 넣기는 그러냐면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각각 5팀씩 네. 해갖고 꼽았지만 정말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잘하는 K리그가 사람 봄이 그리고 올 사실 수밖에 그 없어요. 어려운 진짜. 수원에서 맞아요. 사실 염기훈 선수는 잘해주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염기훈 넣기에는 이거는 팀 성적이 너무 안 받쳐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위권으로 몰린 팀들은 약간 손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선수, 이 팀, 이 감독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두 분 모두 5팀씩 꼽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K리그 얘기하니까 점점 더 막 재밌어지고 기대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분위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기 위치에서 연맹이든 뭐 방송이든 언론이든 자기 위치에서 지금 자기 목 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를 조금 더 바라면 이럴 때 조금 더 또 연맹도 그렇고 좀 개방적인 차원에서 좀 적극성을 갖고 사실 지금 아시아 리그들이 많이 제도도 변화를 시키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좀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플랜을 좀 짜서 일본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 철폐했죠. 요즘 상당수 아시아 리그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 되고 그렇죠. 있죠. 네. 물론 엔트리 등록 수는 제한을 했지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부분들 또 잉글랜드에서 하고 있는 홈그로운 제도는 같이 병행하면서 자국 내의 어떤 조금 컨텐츠들의 어떤 재미나 질적인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아시아 리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마케팅 쪽으로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일본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앞서가고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꽁푸엉 선수 때문에 베트남 쪽에 판권을 지금 팔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지만 지금이 제가 보면 시작이라고 봐요. 특히 축구라는 컨텐츠는 야구보다 지금 장점은 그거예요. 국제적으로 넓힐 수 있는 네.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물 들어오게끔 계속 유지하고 또 밖으로 이럴 때 더 나가서 또 개척할 수 있는 준비도 또 하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부터 일단 시작하면 원투펀치에서도 했군요. K리그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라운드까지는 관중 괜찮았어요. 작년에도 1, 2라운드 관중 많았었고 네. 그런데 이제 6, 7 이렇게 가면서 관중이 좀 급감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비교하면은 지금 출발이 뭐 대구를 위시해서 출발이 더 좋죠. 근데 이 상태를 과연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이후에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간의 이제 높아심을 얘기하자면 올해 대외적인 축구 이슈가 꽤 있는 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5월이 되면은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6월이 되면 또 연결돼서 여자 월드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또 17세 이하 월드컵에 우리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6월, 7월 요 여름 기간에는 국제적으로 코파 아메리카,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뭐 북중미 골드컵도 그런 대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대회는 그렇더라도 코파 아메리카는 아마 좀 관심을 모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김학범호가 이제 올림픽을 위한 또 준비를 맞아요. 곧 시작을 할 거고 게다가 또 벤투호도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월드컵 예선에 또 중요한 경기들에 돌입을 하겠죠. 근데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대외적인 뉴스가 많아지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K리그 뉴스가 덩달아 같이 많아지면 좋은데 좀 줄어요. 항상 맞아요. 예년까지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이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도 많을 때 같이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국가대표 뭐 우리 연령별 뭐 여자 대표팀 뭐 등등 해외 대회들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많은데 이럴 때 K리그가 그런 기사들에 위축되지 말고 정말 오히려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확 갈 수 있게끔. 그거에는 역시 연맹, 구단 프런트들 또 이제 저희 같은 또 미디어 종사자들 다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구단들도 그렇고 선수 개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슈에 올 시즌에는 죽지 말고 오히려 이걸 타고 더 잘 가자. 그것은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예. K리그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 그러다 마음 어떡할래?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K리그 이런 잘 돼야 극단적인 돼요. 표현을 서슴지 않으시는 정수수 분이에요. 때문에 망했다. 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라운드를 마친 K리그의 경기당 유료 관중 수가요. 11,59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인데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이 한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6라운드, 7라운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저희들을 이제 등록하시는 방법 QR코드가 가장 쉬운데요. 저희 지금 화면으로 QR코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바로 스캔해서 바로 친구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은 뭘 정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인사를 하면 되죠. 자,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2회 이제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